친척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많이 떨리네. 친척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친척이면 친척이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문은 우리 언어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친척이라는 말이 그냥 친척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 보면은 친이라는 것과 척이라는 것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친은 여기다가 결의 족자를 이렇게 붙이면 친족이 되고 척이라는 것은 척족이 되는 겁니다. 척족. 그러면은 친족은 뭐고 척족이 뭐냐? 친족은 나의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친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하면 종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종족 보존에 붙이기 분필이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분필. 팍팍하게 쓰고 문제 풀풀 날리고 잘 안 쓰이는데 그 종족이라는 말은 요게 이제 친족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척족할 때 이 척자도 결의 척자고 족자도 결의 족자예요. 결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쓰는 시구체들 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 있는 척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인척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인척. 인자는 여자 여자를 이렇게 쓰고 요래 인할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여자로 인해서 요거 혼인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혼인할 인자에 결의 척자 이렇게 쓰는데 인척이라는 말은 혼인을 통해서 생겨난 결의 붙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집에 가가지고 결의가 있어요. 내 친척이 있어요. 친척 하면은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내 고모 이 사람들은 성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만 내 친척이 아니고 또 친척이 누가 있어요? 친척 누가 있습니까? 외삼촌 하는 사람들이죠. 외삼촌 하는 사람은 누구로 인해서 생겼습니까? 내 어머니로 인해서 생깁니다. 내 어머니는 곧 우리 아버지와 결혼을 한 사람이죠. 혼인을 통해서 생겼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족이라고 얘기해요. 외족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 다 여학생이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좀 지나서 결혼을 하면 생기게 되죠. 누가 생겨요? 남편이 생겨요. 남편이 생기면 남편의 집안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 누가 생겨요? 아내 집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처갓집이다. 그래서 아내의 결의 부치를 우리는 처족이라고 하죠. 처족.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의 결의 부치, 종족과 외족과 처족을 일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족자가 세 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족. 옛날에 우리가 그 영모를 깨하다가 발각이 나면 삼족을 멸합니다. 아버지 집안 사족이고 엄마 집안 사족이고 우리 이제 장가 잘못 보냈다고 참 장인은 화장실에 앉아있는데도 걸려갖고 괜히 뭐가지 떨어져주고 그랬습니다. 삼족을 다 없앤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원한 갚을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삼족이라고 이름을 하고 이렇게 친척이라는 말에도 보면은 친족과 척족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언어에 대한 관점들. 한자어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이 모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고독하다 그러죠. 고독하다. 가을 돼가지고 낙엽 떨어지고 이러면 옆구리 그러잖아요. 나 고독해. 내 말 듣고 나면 고독하다는 말 절대 못 쓸 겁니다. 얼마나 고독이란 말이 살떨리는 말인가. 이 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려서 부모 없는 아버지 없는 사람을 고라고. 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이제 홀로 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이라는 말은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 세상에 어려서 부모 없고 늙어 자식 없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말 듣고 나서 나 고독한데 이런 말 아무도 쓰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친척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친족 간에 우리가 호칭, 지칭 호칭과 지칭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호칭은 부르는 거고요. 지칭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호칭과 지칭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입니다. 보세요.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리을자 아니고 이거 몽기자. 자기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내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 있으니까 내가 생겼잖아요. 다 이 인식은 나로부터 인식이 시작이 됩니다. 자, 내가 있으면은 나를 낳아준 사람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를 뭐라 하죠? 할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뭐라 하죠? 증조부라 그러죠? 증조부라고 하고, 증조부의 아버지 뭐라 그래요? 고조부라고 합니다. 자, 고조 할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고조부의 아버지는 뭐라 할까요? 고조부의 아버지는 내가 뭐라 할까요? 잘 보세요. 나로부터 아버지는 1대조입니다. 그죠? 이거는 2대조고 3대조고 이거는 4대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5대조라. 당연히 5대조랍니다. 근데 왜 5대조라고 합니까? 고조부는 고조부라 하는데 그 앞에 뭐 대대조라고 하든지 뭐 이름이 왜 없습니까? 고조부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르는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내려가 볼까요? 내가 네 자식을 낳으면 자라 그러고 자의 자는 손이라 그러고, 손의 자식은 뭐라 그러죠? 증손이라 그럽니다. 증손. 똑똑한 사람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면서 이제 보면은 맞는데, 증손의 아들은 뭐라 할까요? 증조부가 있고 고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증손의 아들은 뭐라 할까요? 고손이라고. 근데 이 고손이라는 말 국어사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무식하다 보니까 국어사전 쓰는 사람도 아닌 줄 알지만 용감하게, 언어는 사회성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그랬으니까 국어사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은 고손이라 하는데, 사실은 나한테 한 번 배웠으면 어디 가가지고 고손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거물현자를 이렇게 써서 현손이라 하는 거예요. 현손. 네, 저 위에 할아버지는 높으신 분인데 저 발밑에 있는 손주 보고 아이고 높은 손주님 이 새카만 현자입니다. 겁니다. 저 새카만 손자다. 현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도 내가 쉬는 시간까지 수업하는 거 알죠? 나에게는 형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형제가 있고 내 아버지도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렬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학렬. 우리가 아저씨라는 말이 있죠. 아저씨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아저씨랍니까? 오촌도 아저씨죠. 당순도 아저씨고, 오촌이 당순입니다. 삼촌도 아저씨고. 내 아버지에게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저씨. 이게 학렬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할아버지한테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면 전부 할아버지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학 시간에 행렬이라 하지만은 학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렬을 알아요. 그러니까 학렬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한테 어느 날 명절날에 딱 아버지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머리는 다 벗겨지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아재요 이래 불러요. 그럼 그 사람 머리 다 벗겨지고 다 머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라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여자고 그 사람 남자인데 오빠라 불러야 되겠죠. 왜? 그 사람 내 아버지고 뭐라 그러니까 아저씨가 부르니까. 알았어요? 아저씨가 아재라는 말입니다. 아재의 부인을 뭐라 불러요? 아지매라 하죠. 아저씨의 부인은 뭐라 불러요? 아주머니라 하죠. 같은 말입니다. 아저씨와 아재는 같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줄에 있는 사람은 전부 숙부라고 하는 겁니다. 숙부. 이 아재비 숙자 쓰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큰아버지는 따로 이름에서 백부라 얘기해요. 큰아버지는 백부, 작은아버지는 숙부. 그런데 내하고 같은 줄에 있는 학렬은 전부 형제라고 하고, 아버지 줄에 있는 학렬은 전부 숙부라고 하고, 할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조부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다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아버지의 형제는 숙부로 간다 했어요. 숙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하고 같은 줄이죠. 당연히 뭐라 하겠어요?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하는데 그냥 형제라고 내 형제하고 구분 안 되죠. 섭섭하죠, 내 형제가. 구분해줘야 되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종자 하나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형제가 되는 거고. 자, 보세요. 내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의 친형제예요. 이분 조부라 그랬죠. 할아버지 줄 있으면 다 조부인데. 그런데 그냥 조부라면 내 할아버지하고 구분 안 되죠. 기분 나쁩니다. 내 할아버지가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뭘 써요? 종자 하나만 요래는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간단한. 그럼 종조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아버지하고 형님 동생이죠. 확률이. 그러니까 이분은 다 뭐라고 그런다 했죠? 숙부라고 한다 그랬어요. 숙부라고 하는데 내 숙부하고 이분하고 구분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뭐 쓰면 돼요? 종을 쓰면 됩니다. 종자 한 개를 넣어주면은. 그래서 요분이 종숙부고 이 종숙부는 특별히 요게 당자를 대신해서 당숙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종숙, 당숙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그럼 여러분들이 산수를 잘한다면 대입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종숙부 혹은 당숙부의 아들은 나하고 학렬이 같으니까 형제라고 하는데 내 형제와 구분하기 위해서 종을 한 번 썼는데 요 오면 종을 몇 번 써야 돼요? 2번 써야 돼요. 그럼 뭐라 할까요? 종종형제라고 안 합니다. 방송도 처음 나오면은 그냥 본방송이지만 두 번째 나오면 뭐라 그래요? 재방송에 약도 두 번째 따르면 재탄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한다고요? 종을 2번 쓰는데 재종형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2번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머리 아프다 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중조부 확률이니까 당연히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이분도 뭐라고 하겠어요? 중조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중조부인데 어떤 차이가 나요? 구분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종중조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종중조부의 아들은 당연히 조부죠? 조부는 조부인데 그냥 조부라고 하면 안 되고 임역에 종 썼죠? 그럼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재종이 된다. 재종조부라고 하고요. 재종조부의 아들은 당연히 확률이 숙부족이죠? 숙부는 숙부인데 보니까 여기에는 종을 한 번 썼어요. 그럼 종을 몇 번 써야 돼요? 2번 써야 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재종숙부라고 하고. 재종숙부의 아들이니까 나한테는 당연히 무슨 학렬이라고요? 형제 학렬인데 종을 한 번 썼고 재종 2번 썼고 여기면 몇 번 써야 돼요? 3번 써서 우리는 여기에는 3종 형제라고 한다. 촌수 계산한 것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촌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형제 간에는 2촌, 부자 간에는 1촌 이렇게 외우세요. 왜 형제가 2촌 되면 내 아버지 올라갔다 다시 형한테 갔으니까 1촌 또 그러나 1촌이니까 그냥 형제는 2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는 2촌이에요. 숙부는 몇 촌이 됩니까? 내 아버지가 1촌이고 요분하고 요분은 친형제니까 요분이 3촌이에요. 그래서 집에가 3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현손이라는 말을 참 고손이라는 말이 막 자리 차지했다 했죠. 삼촌이라는 말 국어사전 찾으면은 이제 삼촌은 숙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무식의 소치입니다. 촌수가 호칭이 된다면 여러분들 아까 아버지는 1촌이라는 집에 가서 저거 아버지한테 1촌요 그래 부를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숙부 보고 삼촌 이랬으면 숙부는 내가 맹 삼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척고 매고 제가 아이고 우리 삼촌 이제 갔다 오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촌수가 호칭이 됐다. 이거 참 아이러니해요. 무슨 일입니다. 전부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러나 언어의 사회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요분하고 여기에는 종명제는 4촌, 1촌이 더하면 되죠. 그죠?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4촌 형제가 종형제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촌? 6촌. 여기에는 8촌. 여기까지가 우리는 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8촌까지를 친족이라고 해요.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까지. 결국 이 8촌까지는 누구 자손이에요? 고조부 자손입니다. 고조부 자손이에요. 그럼 고조부 제사에는 8촌까지 다 와서 어때를 저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많이 빼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